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으로 이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 상황도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HR온 컨퍼런스 주제인 이 온보딩과 관련해서도 이 온보딩의 전제인 채용을 비롯해서 각종 이 순차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재점검하고 다시 뛸 때를 준비하며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넥스트 온보딩이라고 하는 주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이 온보딩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온보딩이란 아시다시피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그 회사 문화를 익히고 빨리 적응해서 회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죠. 보통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과 경력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이나 각종 적응 프로그램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신입사원 온보딩 과정과 이 경력직 온보딩 프로그램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온보딩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 두 대상별로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입사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신입사원 온보딩의 경우에는 이 대기업,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등 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교육 일정이라든지 콘텐츠의 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대기업의 경우는 인재개발원과 같은 HRD 전문 전담부서가 있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신입사원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교육 담당자가 있고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기업도 각 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신입사원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룹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사의 비전과 전략, 인재상에 대한 워크숍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소양교육,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이런 교육들로 이루어지죠.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까지 이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이후에 이제 실제 팀에서 OJT 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또 온라인 교육 형태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소는 2개월에서 또 길게는 약 1년 정도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약 1년 차쯤 됐을 때 팔로업 교육이라고 해서 마무리 워크숍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1년 동안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형태의 교육인 거죠. 물론 이 프로세스를 다 따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온보딩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의 인재개발원과 같은 이제 부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소양교육 일부를 진행하거나 또는 임직원 특강 등의 핵심적인 교육으로 대체로 일주일 이내의 과정으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곤 하죠. 또한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라든지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사실상 신입보다는 경력 위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소수이지만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도의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입사원 온보딩 관련해서 주변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스타트업들, 그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실시해 봤어요. 최근에 온보딩 교육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많은 담당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 입사자들이 대부분 90년대 이후 출생인지라 이 사회적 구분에 따르면 밀레니얼의 범주에 속하고 또 그 밀레니얼 안에서도 Z세대라고 일컫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90년대 이후생들은 그 삶에 우선하는 가치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 세대와는 조금은 달라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세대죠. 그래서 이 신입사원 온보딩 과정을 기획할 때 Z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교육 방법, 과거에 우리가 진행했던 신입사원 교육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온보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억에 저는 10수년 전에 신입사원 그 연수를 받았었는데 제가 신입사원 입문 과정에서 했던 것을 기억해 보자면 아침에 한 7시에 일어나서 그 구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연수원 근처를 구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지리산 정상에 비를 맞으면서 등반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제 애사심 고취를 위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춤과 노래를 훈련해서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참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 Z세대의 이제 신입사원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사의 성장과 미래를 강조하는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강요라든지 세련되지 않은 메시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으쌰으쌰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콘텐츠는 많이 줄어들었고 문제 해결 기반의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개인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 브랜딩을 강조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하는 것이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반대였거든요. 회사에서 일 잘하기 위해서는 역량 키워야 돼였거든요. 이제 이게 다르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Z세대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높이는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뭐 파티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이제 공연을 같이 본다든지 Z세대의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좀 담당자분께서 알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이 Z세대, 이 신입사원 특징에 맞게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이 온보딩 훈련 프로그램 이후에 실제 팀에 업무가 배치된 다음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이 조기 퇴사율의 수치가 그닥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담당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사실 팀 차원에서는 이 Z세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 거죠. 실컷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긍정적인 에너지라든지 잘해보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고조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현장에서 만나는 조직 문화와 업무 방식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사실 교육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담당자는 교육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지만 사실 이 온보딩 프로그램만큼은요, 교육 만족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조직 적응력을 높였는가가 목표를 둬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경력사원 온보딩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경력사원은 채용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최대한 검증을 하죠. 그리고 조직 문화의 적합도 부분도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 경력직 채용 자체가 사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보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력직 대상 온보딩 교육을 실시하는 그 A사의 담당자 인터뷰를 제가 며칠 전에 별도로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온보딩이 필요한 건 당연히 알지만 현실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수준에 끝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 그분이 이제 고려하는 것은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력사원 입사를 했으면 몇 달 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 안 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매주 1회씩 적어도 2시간씩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이 위해서 본인의 업무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체계적인 온보딩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이 온보딩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웰컴 킷과 같은 것인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웰컴 킷은요, 회사 생활에 필요한 문구류라든지 회사의 비전이랑 철학, 웨이, 회사 생활 가이드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된 그런 이제 예쁜 뭐 그런 책과 함께 있는 그런 킷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을 하죠. 이렇게 새로 일할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좀 직접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환영의 인사의 차원에서 이 킷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 킷 안에 다양한 가이드를 넣어 놓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숙지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킷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이렇듯 경력직 온보딩 관련해서 아예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거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경력직에 대한 암묵적인 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암묵적 진실이란 바로 sink or swim인데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가 떨어지거나 살아남거나 이런 뜻입니다. 일단 업무 현장에 떨어뜨려 보는 거죠. 왜냐? 경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뽑았잖아요. 연봉 많이 줘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살아남아서 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sink, 가라앉을 것인가 라는 것은 혹독하긴 하지만 이직자의 역량에 오롯이 맡겨보는 것입니다. 즉, 조직 적응을 위해서 특별히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와 제도 없이 개인의 역량과 그 팀에서의 상황에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건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경력직 리더의 실패 요인으로 이런 순위가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경력직이 어려워하는 것 1위는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고요. 2위가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3위가 동료들과 융화하는 데 어려웠다. 4위가 비즈니스 모델 이해가 부족하다. 5위가 올바른 의사결정 내리기 굉장히 어렵다. 6위가 전략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즉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리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가 실패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적응 못했으니까 안 됐네요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한 자료에 따르면요, 기업에서 조직원 1명 채용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평균 42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약 4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채용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냥 sink or swim에 맡겨둔다면 너무 아까운 거죠.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그냥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온보딩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전제로 두고 싶은 것은요, 온보딩 프로그램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리적 안정감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이직을 했거나 신입사원이 됐어요. 그럼 그 심리적 안정감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잘 왔구나. 큰 문제 없구나, 이 회사가. 라고 하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은요, 그냥 나를 환영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진다라는 거죠. 교육은요, 교육 콘텐츠가 어떠하든지 간에 환영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교육을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환영의 차원에서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택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환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들인 거죠. 자, 이렇게 온보딩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잘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축적된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딱 5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딱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교육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도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직도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직도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거는 조만간 곧 바뀔 테니까 조직도를 지금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벽한 조직도를 보여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도를 보여준다, 조직도를 알려준다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조직도를 통해서 반드시 교육 과정 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이 조직도를 통해서 업무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오답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리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각 조직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알려줄 수 있다면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일할 때 저 조직 왜 있어? 저 조직 왜 필요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조직도가 만들어진 데는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협업의 가이드라인도 알려주시면 금상첨화겠죠. 두 번째는요. 시스템 활용을 가이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에 어떤 이제 운영을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없는 조직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 시스템의 활용을 대부분 업무 현장에서 그냥 알아서 익히려니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나 경력 직원들 경우에 뭐 10년 차, 뭐 15년 차쯤 됐는데 이 시스템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뭐 이렇게 바빠 보이는 사람에게 그걸 일일이 물어보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빨리 익숙하게 하는가가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사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내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최대한 쉽게 가이드를 해줘서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온보딩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토콜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 약속된 어떤 뭐 협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친구랑 소통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소통하지 않잖아요. 조직마다 소통하는 묘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합의된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최대한 빨리 그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조직만의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 온보딩 과정에서 그것들을 공유해 줘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유해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툴별로 공유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가?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면대면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회의 시에는 그리고 팀 간 협업할 때는 각각의 일할 때마다의 장면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교육팀에서 정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온보딩 교육뿐만 아니라 사내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룰을 만들어 가는데 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온보딩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조직 문화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조직 문화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욕심을 부리시곤 하는데요. 온보딩 프로그램에서 조직 문화를 가르치기보다는 온보딩 모든 프로세스 안에서 조직 문화를 경험시켜야 됩니다. 가령 가장 쉬운 표현, 우리는 되게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해요. 그러면 온보딩 프로그램도 창의적이어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는 숙제라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서도 창의적이어야겠죠. 그걸 느껴야 우리 조직 문화가 창의적이구나라고 느끼지 창의적인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현장과 교육의 갭을 더 크게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어떤 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아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것을 안다면 그걸 교육시키기보단 경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워크숍 프로그램 만약 구성을 한다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고민하실 텐데 반드시 요건 좀 꼭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강사 쇼핑할 필요도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뭐냐면 조직에
실제 이슈를 가지고 오세요. 실제 이슈를 가지고 와서 던져줘 보세요. 그리고 사전 시뮬레이션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실제 조직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수집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근데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한 회사에 온보딩 프로그램을 세 가지 타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A 타입은요. 일반적인 직무 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HR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보 위주의 교육들을 실시했습니다. B 타입은요. 고성과자라고 조직에서 소위 잘 나가시는 분, 일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요. 그 성공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룹 멘토링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C 타입은요. 세 번째 C 타입은 구성원이 실제 회사의 문제 해결 과제 일부를 짧은 시간에 배정받아서 풀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리뷰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회사의 이슈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딱 그것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퇴사율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근데 이 C타입이 1006개월 동안 A, B 타입의 그룹에 했던 그룹에 대비했을 때 약 33%가 더 퇴사율이 낮았습니다. 또한 직무 만족도와 수행 역량에 있어서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사전에 그 회사 이슈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것이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회사 저런 문제가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녹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이미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정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온보딩 5가지 핵심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사내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세 번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프로토콜에 대비해서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네 번째, 조직 문화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 이슈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시켜보고 예방주사를 꼭 놓아주자. 이것이 온보딩의 5가지 핵심입니다. 온보딩은 하루나 일주일, 단기간의 교육 훈련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갓 합류한 팀원이 곧바로 그 온전한 본인의 능률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의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 상승 단계를 도달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실 역할은 죄송하지만 HR에서 필연적으로 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에서는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보딩과 이 팀장 리더십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 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팀의 리더들에게도 새로운 입사자를 팀에 안착시킬 수 있는 리딩 방법에 대한 가이드와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이 온보딩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메가넥스트와 제가 함께 공동 개발을 했고요. 특히 신입사원 온보딩의 넥스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지피지기 Z세대가 왔다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팀장님들께 이 Z세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 Z세대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일잘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한 프로그램입니다. 온보딩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팀 차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넥스트 온보딩이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얼굴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HR 컨퍼런스에서 또 다른 HR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